저는 이제 고객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좋은 제품 너무 많잖아요.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인스타만 봐도 다들 뭐 좋다 그러지, 뭐 후기를 봐도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사장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합니다. 광고도 해보고 인스타도 올리고 할인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손님 오는 건 늘 똑같아요. 뭐 매출도 뭐 고만고만하고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우리 대표님을 발견하고 믿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길이 그 경로,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하는데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 그리고 사장님들이 덜 갈려도 손님이 오게 만드는 판, 어떻게 짜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좋은 제품 너무 많잖아요.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인스타만 봐도 다들 뭐 좋다 그러지, 뭐 후기를 봐도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상세 페이지 훌륭하게 만들어요. 뭐 AI로도 만들어, 뭐 컴몽 이런 데서 그냥 얼마 주면 좀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이때 고객이 보는 기준은 나 같아도 딱 하나예요. 과연 이 제품, 이 상품 아이템이 나한테 맞는 건가? 좋고 나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좋은 제품이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딱 맞는가? 내 고민을 정확하게 짚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부샵 볼게요. 피부샵을 찾는 고객들, 이분들은 단지 피부 관리 잘하는 곳 이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드름 때문에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기미 때문에, 어떤 고객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중년이 되었는데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 결도 안 좋아, 뭐 이래서 찾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모든 고객들에게 똑같이 우리들은 피부 관리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결혼식 30일 전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집중 케어, 40대 이후 탄력과 피부결이 동시에 무너진 분들을 위한 특별 관리, 캐도 안 캐지는 여드름, 반복되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피부 관리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뭔가 나에게 딱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여기는 내 얘기하는 곳이구나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고객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선택한다고 봅니다. 유명한 곳이니, 물론 유명하면 좋긴 하겠지만요, 유명하기만 한 거, 뭐 광고를 많이 해서 노출만 많이 된 거, 혹은 가격이 좀 더 싼 어떤 뭐 출혈 경쟁,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 선택, 결국 끝에 가서는 나에게 딱 맞는가에서 갈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정하고, 그리고 팔아야겠죠. 우리 가게에 와야 될 사람들, 우리 제품을 쓰면 가장 좋아질 사람들, 우리 서비스를 받으면 가장 만족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먼저 정해야 말도 달라지고 상품의 특성도 달라지고 마케팅하는 기법, 컨셉, 기획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센터 이런 거를 연다 치면은 1대1 필라테스 해요, 뭐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타겟을 좀 나눠볼게요. 출산 후에 골반과 허리 통증을 같이 잡아주는 필라테스,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거북목, 라운드 숄더 교정 전문, 40대 이후 무리하지 않고 근력 체형을 다시 잡는 여성 전용 프로그램. 뭔가 지금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분들 오세요 라고 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고객들이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여기 괜찮겠네?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결국 앞으로 고객은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찾게 된다, 이것을 우린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맞는 고객을 잡고 그 고객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정말 나한테 맞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한번 구매한 뒤에도 계속 관계가 이어지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딱 맞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매출은 쉽게 말하면 우리 대표님들이 매달 처음부터 신규 고객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꾸준한 매출입니다. 이 사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맨날 0부터 시작해. 이번 달 매출 또 이번 달 처음부터 해야 되고, 손님들 이번 달에 또 새로 찾아야 되고, 다음 달 손님도 다음 달에 또 새로 찾아야 되고, 자꾸 불안하잖아요. 광고를 끄면 문의가 끊길까? 뭐 불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올리고 유튜브 하면 하루라도 안 올리면 또 노출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할인 멈추면 손님이 안 살까 불안하고. 그런데 지속 가능한 매출은 달라요.
한 번 온 고객이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온 고객이 더 큰 상품을 사고, 만족한 고객이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매출을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고객이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관리실이면 1회 관리를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변화 주기에 맞춰서 2주 뒤 점검, 4주 집중관리, 계절별 관리, 계속 구매가 될 수 있을 만한 명분, 이유가 이어져야 되겠죠? 교육사업이면 한 번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반, 실천반, 심화반, 적용반, 여러 가지 다음 단계가 있고 뭐가 더 좋은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어야 재구매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고객이 처음 산 것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깊은 상품, 더 좋은 상품, 더 맞춤형 상품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 해볼게요. 그냥 이해가 편하게 쉬운 걸로 커피 한 잔만 팔면 객단가가 낮잖아요. 근데 시그니처, 디저트, 원두 판매, 드립백, 선물 세트, 클래스, 단체 주문 이런 것까지 연결하면은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매출이 점점 늘어나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원두를 사고 친구에게 선물 세트를 보내고 회사 단체 주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추가 구매입니다. 세 번째 소개입니다. 진짜 좋은 매출은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올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신규 광고로 새로운 손님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 괜찮더라? 나 거기서 해봤는데 좋더라. 너 한번 가봐. 이런 말이 나와야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식당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혼자 한 번 먹고 끝나면 솔직히 별로 어떻게 잘 쓰네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도 데려오고 회사 회식 장소로 예약도 하고 명절 선물 세트 여기 밀키트 같은 거 안 팔아요? 이러고 지인들 소개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한 명 고객의 가치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매출은 단순히 오늘 신규 고객으로 많이 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온 고객이 다음 달에도 남아있는지, 그 고객이 더 큰 구매로 이어지는지, 그 고객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매달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손님 끊기고, 할인하지 않으면 구매도 멈추고,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돼, 돌아가지가 않아, 매출이 안 나와, 이건 지속 가능한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내가? 사업은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이 다시 움직일 때 안정화되는 겁니다.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사고, 더 사고, 소개하고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은 매달 새로 시작하는 장사가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안정적인 매출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아이템이든 제일 먼저 고객이 믿고 선택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프로세스부터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보통 아이템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제품 괜찮은데? 이 서비스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가격만 잘 맞추면 되겠는데? 근데 고객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고객은 처음부터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랑 뭔 관계인데? 왜? 상세 페이지 만들면 뭐해? 끝까지 안 보는데. 여기를 믿어도 되나? 비슷한 거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꼭 사야 될 이유 있어? 이 질문에 답이 바로 안 나온다면 고객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상품 설명만 주구장창하지 마시고 먼저 고객이 움직이는 순서를 잡자 이겁니다. 뭔 말이냐고요? 처음에는 고객이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작은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 로봇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고객이 처음으로 한번 받아볼까, 한번 해볼까, 미끼 상품? 이런 작은 제한입니다. 피부관리실을 예를 들어 보면 처음부터 100만원, 200만원짜리 선불권 팔고 그러면은 고객이 이거 부담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료 피부 타입 진단 이런 거나 만원 피부 컨디션 체크 관리, 3만원 첫 방문 체온 관리 이런 것들 해서 팔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필라테스 처음부터 3개월 회원권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무료 자세 진단, 1회 체형 분석, 직장인 거북목 체크 프로그램, 뭔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팔아요. 그럼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비싼 거 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뭐가 문제인지 진단도 하고, 특강도 좀 하고, 소액의 스터디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뭔가 우리에 대해서 느끼게 만든 후에 야, 여기 찐이구나, 진짜 좋은 거구나,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도 잘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그래야 진행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이거보다 딥하게 들어가는 개입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개입 상품은 우리 고객들이 본 상품을 사기 전에 이 사람 믿을만하지,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미끼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좀 더 들어간 그런 상품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바로 본 상품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잘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뭐 금전적인 이런 한계가 있고 딱 봐도 비교가 되니까 그럴 때 중간에 하나 이런 넛지를 넣어주는 거죠. 3만 원 체험 후에 바로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 몇십만 원 정도에 대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랄지 뭐 한 달짜리 집중 피부 개선 프로그램 이런 중간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나를 충분히 느끼게끔 단 한 번 맛본 걸로는 조금 모자라잖아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진단 후에 바로 그냥 뭐 몇 달치 뭐 1년치 이렇게 막 팔아버리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도망갈 거예요. 자세 교정 프로그램, 뭐 2주 체험 프로그램, 통증 부위별 집중 수업 뭔가 조금 더 나에 대해 알 수 있게끔 내가 왜 찐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 그때 고객이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아 여기는 그냥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딱 맞춰주는구나. 뭔가 나에게 맞는 뭔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본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본 상품 우리 대표님들 진짜 팔고 싶었던 핵심 상품이 되겠죠. 뭐 회원권, 정기 관리 프로그램, 프리미엄 패키지, 컨설팅,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본 상품은 그냥 좋으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라 방금처럼 고객이 충분히 경험하고 신뢰하고 자기가 스스로 필요를 느낀 뒤에 제안이 되어야 효과가 훨씬 낫겠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처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바꾸면 처녀가 애를 낳아서 결혼했다. 이 순서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을 해도 확 맥힐 때가 있고 안 맥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매출을 잘 내기 위해서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내가 팔고 싶은 것만 들이밀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세팅해서 작전을 짜보자 이겁니다. 고객이 처음 알게 되는 우리의 로볼 작은 제안, 믿을 수 있는 중간 경험 개입 상품, 본격적으로 선택할 우리 본 상품 핵심적인 이런 상품들, 그리고 구매 이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후속 관리, 이 네 가지가 잡혀야 지속 가능한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많은 사업이 힘든 이유는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고객이 들어오게 만들 만한 첫 루트가 없고 들어온 고객이 믿게 되는 경험이 없고 믿은 고객이 살만한 어떤 적절한 단계가 없고 뭐 영업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구매한 고객이 다시 또 와야 될 뭐 이런 맥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쳇바퀴 도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든 먼저 잡아야 할 것은 믿고 선택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잡히면 같은 아이템도 완전히 다르게 팔립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만들 때 5가지를 봅니다. 고객이 머물 이유, 다시 살 이유, 또 살 이유, 주위에 자랑할 이유, 그리고 직접 소개할 이유. 이 5가지가 있어야 고객이 한 번 딱 사고 끝나지 않잖아요. 자, 첫 번째는 고객이 떠나지 않고 머물 이유입니다. 고객이 한 번 구매하고 나서 뭐 연락도 없고 아무 관리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또 와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떠나고 말겠죠. 만족했어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바쁘고 비슷한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속 우리와의 관계 안에 남아있을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또 피부 관리실 얘기해 볼게요. 피부샵 고객별 피부 관리표도 만들고 관리 전후 사진을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뭐 보여줄 수 있게 2주 뒤에 피부 상태 체크 메시지 보내고 계절별 피부 관리법을 보내주면서 지난번에 건조함이 심하다고 하셔서요 이번 주엔 세안 후에 보습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뭔가 지금 맞춰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이 안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고객들부터가 여기 뭐 나를 기억하고 있네? 당연하잖아요. 계속 우리 관계 가두리 안에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재구매할 요소입니다. 다시 와야 할 이유를 사장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네일샵이라면 3주 뒤에 손톱 손상 체크, 다음 달 계절 컬러 추천, 회원 전용 디자인 선 공개, 손톱이 약한 고객들을 위한 복구 관리, 한번 샀으면 또 와야 될 이 연타 이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당면, 계절 메뉴, 단골 메뉴, 예약 메뉴, 가족 모임 메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 명분을 만들어줘야 오지 않을까요? 솔직히 사람이 한번 먹었는데 우리가 직원들끼리 밥을 먹어도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 얘기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뭐 먹으러 갈까? 오늘도 뭐 먹으러 갈까? 안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일단 당연하게 먹었던 거 한번 제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로움, 도파민. 원래 사람이 새로운 거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로만 자꾸 승부하지 말고 신상품 라인업이 자꾸 나와줘야 되고 재구매를 했을 때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어드밴티지 이런 게 있고 뭔가 좀 자꾸 와야 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그게 없는데 대부분은 하나 또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배짱 장사 같아요. 누가 사요 그러면은.
또 뭐 교육 같은 거 이런 걸로 보면 한 번 듣고 끝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오늘 들었었던 걸 가지고 실천하는 뭐 실전반,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딥하게 좀 적용하는 적용반, 뭐 그러면서 내가 했더니 잘 안 된 걸 물어보는 피드백반. 뭐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누가 봐도 그냥 말이 돼야죠. 그래야 재구매를 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인정에 호소하면서 뭐 친절하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생겨나는 재구매가 아니고 이유가 있고 당연히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만들어가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구매할 요소입니다. 처음 구매한 상품만 계속 팔면 이게 질리잖아요. 뭐 감자탕 아무리 맛있다고 감자탕만 계속 먹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언제는 갔더니 뭐 당근탕 있어. 당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거 새로운 거 있나 뭐 먹으러 갔다가 그것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고 하면서 자꾸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고객이 나와 내 제품을 자랑할 요소입니다. 사람은 만족했다고 무조건 주위에 자랑하고 추천하고 막 가봐 이러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뭔가 거리가 필요해요. 뭐 음식점이면 물론 맛도 중요하죠. 맛은 당연히 중요한데 맛 어떻게 얘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맛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인스타에서 쫙. 맛있는 메뉴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사진을 찍고 싶고, 왜 진짜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 먹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고 여기 가봤어 아유, 라고 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겠죠. 교육사업이면 왜 어떤 상장, 뭐 학원 같은 경우도 애가 우리 똘똘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장 받았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애가 얼마큼 성적이 올랐는지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주면 자꾸 엄마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이거 올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우리 애가 공부 잘했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되니까요. 뭐 사업에 관련된 거다? 그럼 내 사업 진단표, 상품 계획표, 뭐 내 컨텐츠에 관련된 뭐 실행 체크리스트 뭐가 있으면 주위에 보여주면서 야 나 이런 거 받았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뭔가 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위에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다섯 번째는 소개하고 추천할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소개는 만족하셨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길까요? 혹은 뭐 그냥 만족했으니까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고객이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어떤 이유로 소개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그냥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피부샵을 갔다가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친구랑 함께 오면 두 분 모두 피부 뭐 증정, 지인 소개 시 다음 관리 업그레이드, 단골 고객 전용 초대권 제공. 뭔가 있으면은 내가 소개하면 어떤 혜택을 받고 뭐가 있구나. 꼭 뭐 돈으로 뭘 챙겨주는 거 아니어도 명확하게 소개했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혜택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이 소개할 때 뭐라고 할지가 야 너 그냥 가봐 이게 아니라 뭐 또 피부 진단걸 주면서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거. 여기는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왜 아픈지 먼저 체크해주더라? 요 진단 프로그램 있어. 요거 10만 원짜리인데 너 선물할게. 초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뭔가 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은 소개라고 하는 행위가 부담이 없잖아요. 원래는 소개라고 하는 게 좀 그래 힘들어. 왜냐면은 괜히 했다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갔는데 또 안 사면 내가 또 여기 뻘쭘하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고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면은 그냥 무심히 그냥 던져줄 수 있잖아요. 소개라고 하는 게 편안하게. 결국 소개는 고객이 대신 영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편하게 유도하고 싶다면 고객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이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잊혀지지 않겠죠? 고객이 다시 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구매가 편안하게 할 거 아니에요. 고객이 더욱더 살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객단가가 올라갈 거고, 고객이 자랑할 이유를 만들자. 그래야 주변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브랜딩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직접적으로 소개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매출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우리 대표님들은 계속 밖으로 나가서 손님을 찾고 계속 광고해서 계속 콘텐츠 올려서 계속 할인해서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아야 돼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만들어지면 사업이 확 바뀝니다. 고객이 남아서 머물고 있고 그 고객들이 다시 사고 그 주위에 자랑하고 추천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고객까지 데려오죠. 그때부터 우리 사업은 대표님 혼자 끌고 가는 자영업 장사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커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할 거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돈만 보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도 내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일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사업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사업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본인 스스로 제일 잘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제대로 존중받고 돈도 벌면서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들 때도 버틸 수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사업을 깊이 고민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요?